그리고 메타의 CEO 마크 주커버그는 이런 폭락을 예상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매일매일 일일비하는 웅덩이 매매법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자 디벨로몽입니다. 오늘도 계좌 먼저 공개하고 시작합니다. 어제 장 초반의 상승을 그대로 다시 다 잡아먹으면서 미국 직투계좌는 58% 수익률과 1억 300만원 수익까지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두배 USD 수익을 살펴보면 이게 올해 최고치 땐 300% 수익률을 기록했는데요. 이번에 조정장을 만나게 되면서 199%로 내려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은 300% 수익률일 때 팔걸, 또는 그때 팔고 지금 다시 들어갈걸, 이라는 후회를 하고 계실 텐데요. 지금은 장기적으로 300%가 아닌 1000% 수익률을 위해 단기적으로 이런 수익이 줄어들고 자산이 줄어드는 구간을 버텨내야 하는 찰리 먼거가 말하는 명언과 일맥상통하는 구간입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국내 계좌는 55% 수익률과 650만원 수익 중인 상황이며, 제가 현재 매수하고 있는 두 번째 웅집 계좌 수익과 환차익, 그리고 비트코인 1100만원 수익까지 총 1억 7천만원 정도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자,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이제 일시적인 반등이든 찐반등이든 잠시 반등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니까 그 순간부터 주가가 다시 하락하기 시작했죠. 이는 피터 린치가 말한 사람들이 이제 주식시장으로 돌아가도 안전하겠다고 느끼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주가가 다시 하락하는 것은 자주 일어나는 일이다 라는 명언과 딱 맞아떨어지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아니 디벨로몽님 반등한다면서요, 왜 다 말아내린 겁니까? 라고 어제 증시에 대해 물으신다면 대답해드리는 게 인지상정이겠죠? 자, 먼저 가장 첫 번째 이유로 4.6%에서 저항받던 국채금리가 다시 상승하려는 움직임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달러 인덱스는 잠시 주춤하는 모습이지만 어제 국채금리가 다시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증시에는 매우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어제 국채금리는 대체 어떤 이슈 때문에 급등했나? 이걸 우리가 살펴보니 어제 5년물 국채 입찰이 있었습니다. 발행 당시에 시장 금리보다 0.4bp나 높게 테일이 발생하며 안 좋은 결과로 입찰 결과가 나와버린 겁니다. 이게 국채금리를 상승시키는 요인이 되었죠. 그런데 또 우려스러운 이유가 뭐냐? 바로 다가오는 새벽에 이번엔 7년물 국채 경매가 있는데 이게 또 안 좋은 결과로 나오게 되며 국채금리가 다시 상승하는 게 아닐까라는 투자자들의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우리가 작년 8월 조정장과 비슷하게 보시면 됩니다. 이때는 무려 5%를 향해 달려가던 미국 10년물 국채금리였죠. 작년 10월 이 국채금리 상승을 끝낸 사람이 바로 빌 에크먼이었던 것 기억나시나요? 이 당시 빌 에크먼은 장기채 숏 포지션을 청산한다 라고 발표했고, 이에 투자자들은 와, 국채금리가 정말 오를 만큼 다 오른 꼭지구나 라는 투심을 가지게 되며 국채금리가 둔화를 보이며 3개월 동안 지속되던 지루한 조정장이 드디어 끝났던 기억이 납니다. 이번에는 그렇다면 대체 어떤 요인이 이 국채금리의 상승을 끝내게 될까요? 이번 주 금요일에 발표되는 PC 물가지수? 아니면 연준의 비둘기파적인 발언? 우리는 이 부분을 계속 지켜봐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국채금리의 둔화가 이번 조정장에서 매우 중요하다 보는 거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그냥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이 당연하게 나왔다는 겁니다. 즉, 어제는 국채금리의 급등으로 인해 주식시장이 부담을 느꼈고, 이와 동시에 이미 많이 올랐으니 잠시 쉬어가는 게 당연한 것이고, 이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문제는 오늘 미국 주식시장입니다. 어제는 그래도 보합 마감했다고 치지만 오늘은 변동성 폭풍이 몰아치고 큰 하락으로 증시가 시작될 것 같은 상황인데요. 그 이유가 바로 어제 시장이 끝난 후 메타의 실적 발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메타는 시장이 끝난 후 실적 발표를 했는데 무려 마이너스 16% 폭락 사태가 펼쳐졌습니다. 현재 그래프를 보면 진짜 그냥 믿을 수 없는 폭락이죠. 여러분이 만약 테슬라 실적 발표 후 급등을 보고 메타 실적 발표도 주가에 좋을 것 같아서 1억을 넣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러면 바로 하루 만에 1600만 원이 증발해버린 겁니다. 그 정도의 폭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나 냉정하게 솔직히 메타의 실적 발표 좋았다는 생각입니다. 매출과 EPS도 모두 예상치를 뛰어넘었고, 심지어 매출은 올랐는데 마케팅 비용이 감소하며 마진, 이익까지도 올랐기에 너무나 괜찮게 봤던 실적이었습니다. 왜냐면 순이익을 작년과 비교해보면 2배 이상 늘어난 상황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주가는 왜 이렇게 폭락했나? 대체 시장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고 어떤 핑계로 개미들을 떨구려고 하나 하고 살펴보니 향후 가이던스와 지출 때문이었습니다. 매출 가이던스가 예상보다 조금 낮았던 부분, 반대로 AI 투자 관련해서 지출이 많이 늘어날 것이라는 발표에 메타가 현재 폭락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평소 진짜 이런 폭락이 나타나려면 메타의 일일 활동 이용자가 감소해야 하는데 매일 활동하는 이용자 수는 여전히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메타 일봉 차트를 보면 지난 분기 실적 발표의 상승을 그대로 모두 다 잡아먹는 폭락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메타의 CEO 마크 주커버그는
이런 폭락을 예상했던 걸까요? 올해 3월 그리고 올해 4월에 지속적으로 메타 주식을 매도하며 모든 자산을 다 파는 것은 당연히 아니지만 고점에서 어느 정도 매도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커버그가 분할 매도한 타이밍을 보면 기가 막히게 최고점 그 어딘가였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제가 웅덩이가 온다고 외치던 순간이었고 말이죠. 설마 저커버그도 투자자들과 마찬가지로 2022년 메타 폭락 사태 그 트라우마가 재현된다고 보는 걸까요? 과거 2022년 메타는 메타버스에 올인한다며 페이스북에서 사명까지 메타로 바꿨고 이에 엄청난 투자를 진행했는데 마땅한 성과를 만들어내지 못했고 메타버스에 대해 생각보다 수요가 너무 없었죠. 그러면서 마이너스 70% 정도 폭락했었는데 이번에도 AI에 공격적으로 투자를 한다고 하니 그때와 비슷한 상황이 펼쳐지는 게 아닐까라는 투자자들의 악몽이 떠오르는 겁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실적만 바라보자면 최악의 실적을 발표한 테슬라 그리고 준수한 호실적을 발표한 메타 그럼에도 주가는 우리의 예상과 반대로 간다는 겁니다. 최악의 테슬라는 12% 폭등 호실적의 메타는 마이너스 16% 폭락이 펼쳐지죠. 이는 당장 오늘 주식시장이 끝나고 실적 발표라는 마소와 알파벳 역시 호실적을 내놓더라도 하락할 수 있음으로 연결됩니다. 매그니피센트 7 종목들은 AI에 엄청난 투자를 진행해오고 있는데 이제 이 매그니피센트 7 성장은 줄어들고 반대로 여태까지 소외되었던 나머지 기업들이 성장하기 시작하는 올해 실적 상황을 봤을 때 마소, 알파벳, 애플 등 AI 투자가 미래 성장에 대한 호재가 아니라 오히려 지출이 늘어난다는 단기 악재가 되는 게 아닐까라는 투자자들의 우려가 생겨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성공하는 사람들이나 성공하는 기업들은 항상 시도하고 실패하고 또 시도하고 또 실패합니다. 메타가 메타버스 시도했다가 실패했다고 영영 회복하지 못하고 돌아오지 못하나요? 아니죠. 다시 비용 절감하며 회복했고 이번에 다시 AI에 대해 투자를 하며 또 시도를 하는 겁니다. 즉 무언가 시도한다는 것은 더 높이 뛰기 위해 즉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의 계좌, 자산도 마찬가지죠. 지금 단기적으로 여러분의 계좌 수익이 줄고 신규 진입하신 분들은 마이너스이실 테고 자산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실 텐데요. 우리가 투자하는 종목은 전 세계에서 우상향이 가장 확실한 투자처죠. 이 투자처가 잠시 무릎을 꿇는다? 이는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 추진력을 얻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즉 우리는 우상향 자산이 웅크릴 때 즉 웅덩이를 만들었을 때 이때 계좌를 보면서 한숨 쉬지 마시고 이때 투자금을 늘리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때 그동안 열심히 모아놓은 월 소득 현금 또는 저와 함께 매년 250만원 수익 실현하며 이번에 마련해놓은 현금 비중을 가지고 화폐를 자산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시기는 자산을 축적하는 시기인 것이죠. 그렇게 이번 조정장을 여러분이 이겨내면 결국 다시 주식시장은 언제 그랬냐는 듯 상승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투자금은 더욱 늘어났으니까 자산이 늘어나는 속도가 더 올라가는 것이죠. 이번에 주식시장은 갑자기 언제 그랬냐는 듯 급락하기 시작하면서 일주일 만에 5%나 하락했죠. 결국 또 이번 웅덩이에서 저와 함께 웅줍하시다 보면 갑자기 언제 그랬냐는 듯 급등하기 시작하며 일주일 만에 5%나 급등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99%의 개인 투자자들은 그때 사라고 할 때 살걸 이라며 껄무새가 되며 지금 사도 괜찮을까요? 지금이라도 들어갈까요? 라며 주식시장은 언제나 같은 패턴으로 극소수만 부자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저 역시 이번 조정장에서 현재 약 2천만 원 정도 죽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크게 하락하고 있는 반도체의 비중을 늘리고 있는데요. 저 역시 제 소중한 돈 그리고 이번 조정장 전 멤버십에서 말씀드린 250만 원 절세로 수익 실현한 돈으로 웅덩이에서 용기를 내고 있는 투자자입니다. 그리고 제 매수 비중과 현금 비중, 매수 타이밍은 멤버십 텔레그램에서 실시간으로 공유드리고 있는데 이런 웅덩이는 자주 오는 웅덩이 기회가 아닙니다. 8개월 만에 찾아온 이 웅덩이 기회 정말 놓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자산을 불리고 싶다면 고정 댓글에 멤버십 가입 링크 기재해둘 테니 이번 조정장 웅줍 기회 놓치지 마시고 붙잡아 자산을 크게 한번 불려보시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내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